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변호사 시험, 2025년도 변호사 시험, 형사법, 제 4번 문제,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형법 제 27조 불능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정답은 5번인데, 자, 5번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자고. 자, 5번에 보면요, 갑이 살인의 고의로 을에게 치사량의 독약을 복용시키려 하였으나 착오로 치사량의 현저히 미달하는 양의 독약을 복용시킨 다음, 여기까지 꺼내보자고. 자, 일단 이 사람 현저히 미달하는 양을 먹으면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그죠? 근데 어쨌든 살인의 고의로 어쨌든 독약을 갖다가, 그죠? 독약을 갖다가 먹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기수될 가능성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없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로 쪼개봐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느냐 기수될 가능성이 있느냐 쪼개봤을 때 위험성은 이때, 기수될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을에게 해독제를 먹인 경우, 여기 중요한 건 후회하여, 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빠졌을 거예요. 후회하여 을에게 해독제를 먹인 경우 방지 행위와 결과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견해에 따르면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했는데, 요거 맞는 얘기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시험장에서 아마 이거 봤을 때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였다 요 소리를 듣고 중지미수를 떠올린 것 같은데,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불능범 형법 제 27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갑자기 그 중지미수가 왜 나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불능범이나 불능미수에 관련된 얘기 나올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장애미수라든지 중지미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장애미수, 중지미수가 있잖아, 그죠? 자,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요 장애미수하고 중지미수의 큰 차이점, 자의성이죠, 그죠? 범인 스스로가, 행위자 스스로가 범행을, 그죠? 범행의 결과를 막은 게 바로 중지미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장애미수냐 중지미수냐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불능범이란 말이야. 불능범하고, 그죠? 불능미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불능미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하고 장애미수, 중지미수의 요 개념하고 불능미수의 요 개념을 갖다가 서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거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위험성은 이때 기수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거기다 적어봐. 자, 위험성은 인정되는데, 자, 기수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은 없어.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위험성도 인정되고, 그죠? 기수될 가능성이 이거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수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법원 판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요 개념들, 장애미수냐 중지미수냐 그 개념하고 이 불능미수의 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수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은 인정되되 기수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뭐 요 말들은 후회하여 해독제를 먹였다 요 말 때문에 자꾸 중지미수 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살인의 고의로 치사량이 미달하는 양을 독약을 처먹였다는 거, 그죠? 자, 여기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것은 그냥 불능미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처리 5번 하시면 되고,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간통이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 요것도 뭐야? 지금 간통죄 지금 처벌 규정이 사라졌죠? 그죠? 거의 사라진 지 십수년이 넘었는데 뭔 소리야. 구속요건 해당성조차 없는 건데 불능범이냐 불능미수냐 그걸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2번에 가서 볼게요. 자,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범죄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요건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게요.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그렇죠,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자,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 객관적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사후적이 왜 나오니? 그래서 틀린 말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이제 4번 볼까요? 요거 4번은 유명한 판례죠? 그죠? 소송비용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거. 자, 이거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뭐다? 불능범으로 봤었죠? 그죠? 요거, 여기다가 불능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냥 쉽게 해결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입니다.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본기만 탄탄히 닦아 놓으면은 뭐 그렇게 헤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